네,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일가 사람의 손익천 변호사입니다. 저는 대한변협 인증한 산재 전문, 노동 전문 변호사고요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심 질환을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최초 인정 사례, 주폭 피해 경찰 공무원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요,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뀐 법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순직군경이라고 해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,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. 이렇게 순직군경 요건이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그 상당 인과관계가 이제 있으면은 그 유공자, 보험보상 대상자로 다 인정됐었는데,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에 따라서 이제 그 유족급여, 순직 유족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,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우가 많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굉장히 좁혀놨어요. 11년도에. 그래서 이 법이 바뀐 다음에는 이 뇌혈관, 심혈관 질환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유공자로 인정받은 건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. 제 사건 전에는. 왜 그러냐? 그 두 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업무 수행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 하다가 일상적인 과로가 쌓여가지고는 이게 유공자로는 안 돼요. 순직 공무원은 되지만,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다가 돌아가셔야 그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그냥 과로가 누적됐다, 수사 업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됐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소인이랑 같이 겹쳐져서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,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계속 이제 원고 패소 판결이 이제 쌓여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어요. 이제 우리 의뢰인의 이제 남편분께서는 이제 그 주폭이죠, 속칭 말해서 그 주폭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. 갔는데 이제 이분이 완전히 그 난동을 피운 거예요. 주폭 이 사람이 그걸 깨고 부수고 경찰이 와도 난동을 피우고, 이제 그래서 그분을 제지하는 과정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는 맞죠. 근데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, 그 업무 수행과 라고 하는 점을 쟁점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집중적으로 주장을 했어요. 가장 걸렸던 거는 어쨌든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의 1%가 갖고 있는 그 뇌혈관의 그 기형이라고까지는 뭐하고 약간 그런 증상인 것이기 때문에,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뇌동맥류가 없었으면은 이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고요. 또 어떤 점에 이제 좀 주장을 더 했냐, 뇌동맥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누적이 돼 있고, 또 이날 당일에 맞닥뜨렸던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고 그 흥분이 유발되는 상황이었다. 다른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간과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나 주폭 피해자로 인해서 주폭 그 피의자로 인해 가지고 경찰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내고 이제 그랬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졌습니다. 이제 2심에 가서 법리 주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, 그리고 2심에서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.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직장협의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그 서명 탄원서도 한 3만 장 가까이 이제 받아서 전국 경찰 공무원들이 받아다가 이제 주시고, 또 언론에도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했어요. 며칠 정도를 릴레이로 순직 인정이 돼야 된다, 이런 취지로. 그러니까 그 취지는 얼마나 주폭 피해자 그리고 민원인들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다, 국가가 이제 이걸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2심에서 그래서 다행히 결과는 잘 나왔고요.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애를 정말 많이 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. 많았고,
3심까지 갔는데 3심에서도 이제 뒤집히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끝이 난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런 탄원서나 사실 시비를 진행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. 이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법리 주장을 해야겠죠.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. 근데 그 당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탄원이나 뭔가 이런 걸 할 때 사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재판의 결론이 바뀔 수 있다면은 모든 사건에서 정말 10만인 탄원이라도 받겠죠. 그게 얼마나 결론에 영향을 주는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. 이 사건의 어떤 중요성, 그리고 재판부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켰던 사건입니다. 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인께서는 이제 보험보상 대상자로는 이제 인정받으셨고, 그러니까 순직유족으로는 이제 인정받으셨는데, 이제 유공자분만 다툼이 되는 사건이었고, 네, 뭐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. 그래서 경찰분들이 하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 건 말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잘 알고 있고요. 사실 그 경찰과 변호사의 관계는 그 애증의 관계죠. 그 수사 입회에 들어가면은 뭐 다툼도 하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악수하고 나오고 이제 그런 관계인데, 경찰분들 사실 또 인연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과외하던 이제 학생이 순경 이제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분들에 대한 업무 이해도도 많이 있고 뭐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 이제 이렇게 마치겠고요.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